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1월 7일 경기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 주간 경기는 공농 하나 그리고 배구 2경기 그리고 자 U23 아시안컵 2경기 자 그리고 동아시아 슈퍼리그까지 있죠. 우리가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재미를 많이 봤죠. 요 근래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쉽게 자 올킬을 놓쳤죠. 아쉽게 또 올킬을 놓쳐주면서 자 그래도 한 박스는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NB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력을 계속 농구로 가져가고 있죠. 농구 배구. 그리고 오늘 NBA도 한 박스 배당 좋게 가져가가지고 뭐 2박스 가서 한 박스 또 가져왔죠. 자 NBA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핸디랑 온업 잘 쓰고 있죠. 자 주간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배당을 줘도 2.5배 이상을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5배에서 2.6배 이상 계속 찔러서 가고 있죠. 그리고 많게는 뭐 3.12배까지 최대한 높여서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자 후원하신 다음에 아니면 멤버십 가입하신 다음에 배당이 조금 높을 것 같으면 일반 승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간은 지금 4연승 중이죠. 월요일날 우리가 뭐 사실상 맞췄지만 올킬을 했지만 월요일까는 안 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한번 5연승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원 LG 대 서울 삼성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배당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LG가 직전 경기 보시면 자 KT 원정에서 자 75대 자 76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어디로 봤죠? 수원 KT를 봤죠. 수원 KT를 가가지고 자 주말에 어떻게 됐죠? 주말에 자 연속 이틀 수원 KT 때문에 잘 가져왔죠. 그래서 그날 보시면 자 패배를 먹었다. 골밑에서 자 수원 KT가 안 밀린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날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뭐 36대 자 29로 LG가 앞섰지만 이 턴오버에서 발목을 잡았죠. 턴오버에서 이 발목을 잡으면서 그 경기에서 패배를 먹고 말았죠.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동부 상대로 76대 83으로 패배를 하면서 자 7연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전반전에는 얘네들이 잘해요. 뭐 전반전에는 뭐 잘 가다가 꼭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이죠. 후반 이 4쿼터 때 이 턴오버를 많이 하죠. 턴오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난사를 많이 합니다. 3점 난사. 그러면서 자멸을 하죠. 자, 그 경기에서도 보시면 뭐 3점 슛은 뭐 9개 이상 터져졌지만 역시나 뭡니까? 외곽 난사가 너무 이루어졌다. 그리고 칸터죠, 칸터. 자, 칸터가 그날 보시면 자 18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이 국내 선수 진에서 자 2자릿수 넣어준 선수가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올 시즌 3번 맞대결에서는 자 올 시즌 이 3번 맞대결에서 자 LG가 전승입니다. LG가 전승이죠. 그것도 자 10점 차 이상으로. 자 모든 경기가 10점 차 이상으로 잡혔기 때문에 오늘도 9.5가 나온 겁니다. LG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70%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꾸준하게 안정된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는 팀이고 자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삼성은 직전 경기에서 자 이원석까지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다가 최현민도 지금 일주일 정도 결장이 유력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호빈, 이규태까지 출전이 자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주전 라인업이 거의 다 빠졌죠. 거기다가 지금 이간희하고 니콜슨 같은 경우는 계속 엇박자가 나주고 있죠. 뭐 팀 상황도 안 좋고 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끌어나가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창원 LG 승 마헨 9.5지만 마헨까지 보고요. 언어바는 자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대 뭡니까? 자 KB 손해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감독대행 대 감독대행 매치입니다. 자 이 감독대행 경기들은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자 직전 대한항공 원정이었죠. 항공 원정에서 3대2 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연승에 성공을 했어요. 공교롭게
감독이 그만두자마자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날 보시면 뭐 23대 25, 뭐 22대 25. 자, 그리고 3세트부터 자, 25대 23, 그리고 25대 20, 그리고 15대 13. 자, 승승 패패패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두 세트는 내주긴 했지만 이 좌우 쌍포가 살아주면서 자, 쌍포가 살아주면서 그 경기를 뒤집었죠. 뒤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범실은 오히려 한국보다 얘네들이 많았어요. 범실을 31개나 범했고, 자, 말도 안 되게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블로킹 라인에서도 자, 5개에 떠 머물렀던 팀들이 갑자기 자, 11개를 찝어주면서 이 블로킹 라인업에서도 많이 가져갔죠. 그리고 공격 성공률은 대한항공보다 5%가 더 많았습니다. 성공률 자체도. 아이가 자, 29득점, 그리고 김우진이가 21득점을 올려주면서 자,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리고 손보 같은 경우는 직전 이 항공전에서 자,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25대 22, 그리고 23대 25, 자, 그리고 21대 25, 24대 26, 자, 패배를 당했죠.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자, 1세트를 접전 끝에 따냈지만, 한전입니다, 한전. 죄송합니다. 한전. 자, 그날 보시면, 그냥 베논을 막지 못했다. 베논을 막지를 못했고, 자, 비에나죠, 비에나. 자, 비에나가 28득점으로 자, 고군분투를 했지만 국내 선수들 진에서 득점이 안 나와졌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야쿱도 계속 빠져 있고, 자, 임성진이가 들어왔을 때 자, 범실이 많이 나옵니다. 범실. 자, 올 시즌 맞대결을 보면 자, 2승 1패로 자, 손보가 위를 잡고 있죠. 우위죠. 자, 이 까르발료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서 지금 하현용 감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감독 대행 체제에서 아직까지 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 무릎이 좋지 못한 비에나가 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 자, 직전 경기도 28득점으로 잡아내긴 했지만 28득점을 많은 득점을 내긴 했지만 이 비에나는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력이 좋죠. 자, 아이 중심으로 뭐 김우진, 뭐 이윤수까지 계속 분산이 되고 있고, 서브 블로킹 흐름도 오히려 삼성화재가 더 좋았다. 자, 그리고 이 감독 대행이라는 맞대결에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분위기는 삼성화재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작전 타임 때도 보면 오히려 하고자 하는 유혹은 삼성화재 쪽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 5세트로 갈 가망성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삼성화재, 전 프렌, 자, 그리고 오버, 자, 그리고 고배당 노리시는 형님들은 삼성화재 역배승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손해보험은 우리가 알던 손해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경기력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용병 싸움에서도 오히려 최근에 경기를 보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더 좋아 보입니다. 몸 상태가.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전 삼성화재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1, 2간 맞대결이죠. 오늘 빅매치죠. 여자 배구 이제 빅매치인데, 자, 현대건설입니다. 자, 올 시즌 얘네들 맞대결을 보시면 자, 2승 1패로 자, 2승 1패입니다. 2승 1패. 자, 도공이 우위를 범하고 있죠. 자, 특이점은 뭐냐면 자, 모두 홈팀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홈팀. 특이점 홈팀이고, 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직전 정관장 원정에서 자,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셧아웃을 패배를 당했죠. 뭐 사실상 1세트 빼고는 2세트부터는 뭐 16점, 16대 25, 자, 그리고 19대 25 이렇게 패배를 먹었죠. 단 20점도 못 냈어요. 모마가 뭐 분전하긴 했지만 나머지 국내 선수들 진에서 득점이 안 나와졌다. 블로킹에서 너무 많이 밀렸죠. 그날 단 2개밖에 못 잡아냈습니다. 블로킹. 자, 그리고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직전 GS 칼텍스 상대로 홈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죠. 뭐 23대 25, 뭐 25대 21, 자, 그리고 17대 25, 자, 그리고 15대 25. 자, 이 3대3 1대3 패배를 당했고 8연승이 중단이 됐습니다. 한 세트씩 주고 받았긴 했지만 실바를 그날 막지를 못했죠. 뭐 서브 범실도 많았고, 뭐 범실도 그날 얘네들이 무려 자, 20개나 범했습니다. 그냥 범실로 자멸을 했죠.
자, 올 시즌 일단 3번 맞대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홈팀이 다 가져갔고, 뭐 지난 경기 일단 뭐 정관장한테 도로공사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패배를 먹었죠. 다만 오히려 경기력 면에서는 이 도로공사가 항상 김천에서 되게 잘합니다. 자, 그리고 강소희가 복귀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또 강소희가 잘해준다 치면 뭐 공격에서는 뭐 그렇게 밀릴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는 아직까지 정지훈이가 계속 결장 중이죠. 결장 중이고 지난 경기에서 이예린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 출전 유무가 자, 확실치가 않아요. 사실상 카리하고 자스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 공격의 다양성의 면에서는 오히려 도공 쪽이 우세하다. 그래서 도공승. 자, 그리고 마이헨. 예, 마이헨 보고요. 자, 언어반은 당연히 다득점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U23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대 시리아죠. 일본 대 시리아고. 자, 이 경기는 뭐 당연히 뭐 일본승을 봐야죠. 일본은 자,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 자, 일단 이번 대회 본선 진출 과정에서 뭐 아프가니스탄을 3대0, 미얀마 2대1, 그리고 쿠웨이트를 6대1로 꺾으면서 무려 자, 11골을 넣어줬습니다. 거기다가 11골, 2실점이죠. 자, 공격력 면에서 확실하게 압도하는 일본이죠. 자, 유럽에서 활약 중인 뭐 켄도, 그리고 이 고토 케이스케, 그리고 야다 켄신, 이 수준급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스쿼드 뎁스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시리아 같은 경우는 예선에서 필리핀, 네팔, 타지키스탄 상대로 전승을 거두면서 6년 만에 이 본선 복귀에 성공한 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스쿼드 면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번 조에서 일본, 카타르, 자, 아랍에미리트, 자, 죽음의 조에 속해 있죠. 자, 이 서아시아 강호들과 한 조에 묶였기 때문에 자, 오늘 뭐 경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험난한 길을 가지 않을까.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자, 일본이 4승 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긴 하지만 일본은 역대 우승을 차지했던 이 두 번의 대회 모두에서 카타르, 자, 그때도 상당히 좋았죠. 자,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날 맞대결에서 2대1로 일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이거는 뭐 일본 승도 봐야 되고 뭐 1마행, 2마행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언어반은 당연히 일본의 화력을 봐서는 오버 쪽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 이란입니다. 대한민국. 자, 이란이고 우리나라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당연히 언더겠죠. 우리나라 경기는. 자, 일단 대한민국이 현재 이제 이민석 감독 체제에서 자, 6년 만에 이제 우승, 6년 만에 우승, 그리고 이 아시안 게임 이제 4연패를 위한 첫 시험 때 이제 오르는 이제 감독이죠. 최근 예선 3경기에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승. 단 한 골도, 안 먹고 전승을 걷고 왔죠. 이 중국 판다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게 이 김지수죠. 김지수. 자, 수비의 핵. 김지수가 근육 문제로 결장을 하죠. 그리고 이 박성훈이가 자, 부상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준서가 이제 대체로 발탁을 했죠. 자, 일단 K리그 선수들이 무려 자, 21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 K리그 선수들이 21명. 이 배준호, 자, 배준호, 그리고 누굽니까? 이현주, 양민혁. 자, 그리고 강민우는 유럽파 선수들은 소속팀의 차출 반대로 이번 대회에는 못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 우승 후보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이란은 자, 최근 성인 대표팀 강세와 달리 자, U23에서는 이 어린 친구들 경기에서는 1월달 성과를 못 내주고 있죠. 분명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 뭐 기술로는 아시아 최정상급 팀이 맞긴 하지만 자, 성인이랑 어린 팀이랑은 달라요. 특히 이 미드필더진의 뭐 내자든가 그 선수가 잘하기는 하는데 그 선수 빼고는 공격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설 가망성이 많습니다. 뒷공간을 노릴 가망성이 많겠죠. 뭐 전력 누수는 이번 대회에서 거의 없다시피 들어오긴 했지만 현재 뭐 예선 U23 경기를 챙겨보신 형님들은 우리나라가 한 수 우위에 있다. 자,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도 우리나라가 4번의 맞대결에서도 전승이죠.
자, 대한민국 전승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잡고 있죠. 자, 2020년 대회 당시에도 한국이 이란을 만나서 2대1로 꺾었습니다. 자, 국내파 위주로 소집이 되긴 했지만 오랜 기간 합을 맞춰왔기 때문에 자, 조직력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소집 기간이 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정배를 받은 겁니다. 자, 한국의 이 견고한 수비를 이란이 어떻게 뚫어내냐. 거기서 승패가 갈릴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승. 자, 그리고 햄무 봐야죠, 햄무. 자, 언어반은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슈퍼리그입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슈퍼리그로 재미 많이 봤죠, 형님들. 역배 싹 다 가져가서 재미 많이 봤는데 자, 오늘 이 경기가 뭐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최근 뭐 창원 LG, 뭐 SK 뭐 다 가서 다 가져왔죠. 자, 이스턴 같은 경우는 조별 예선에서 지금 1승 2패입니다. 자, 1승 2패죠. 직전 경기 푸방 상대로 이 103대 93으로 자, 첫 승을 올렸습니다. 자, 그 경기에서 선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가져갔죠. 자, 역시나 뭐 높이, 뭐 외곽 그날 다 좋았습니다. 3점슛 뭐 여러 방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압도적으로 위를 가져갔죠. 자, 그리고 서울 SK 같은 경우는 자, 3승 1패로 자, 지금 A조 선두입니다. A조 선두. 자, 이번 경기 승리하면 자, 포스트 진출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뭐 첫 경기 때 패배를 했지만 이후 3연승을 가져가고 있죠. 우리가 뭐 직전 경기도 이 푸방이었죠. 푸방 상대로 역배를 잘 가져갔고 자, 12월 달에 얘네 가가지고 2연승 찍을 때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여기에 중심은 원희죠. 원희. 자, 원희가 지금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자, 26득점이라는 다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거기다가 먼노까지 같이 띄워주면서 자, 활약이 대단하죠. 그냥 골밑을 장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재영 같은 경우도 자,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양팀 다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해요. 그래서 오버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죠. 자, 용병 2명이 다 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시아 쿼터제까지 다 뛸 수가 있죠. 그 이스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동아시아 슈퍼리그만 놓고 보면 수비는 오히려 저는 SK가 더 위라고 봅니다. 첫 맞대결에서도 원희가 그날 34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그냥 SK의 공격과 시작점은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그하고 똑같죠. 자, 이 이스턴에서 이 가브릴로비치죠. 이 선수가 버틴다고 해도 원희가 포스터 쪽에서 조금만 더 버텨주면 수비 쪽으로 끌어낸 다음에 외곽에서도 잘 터져줍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는.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외곽보다는 골밑이 오히려 더 강하고 이스턴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조금 더 강한 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외곽 수비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경기도 오늘 자, SK가 잡을 확률이 많다. 그리고 동기부여상도 SK가 더 좋죠. 오늘 무조건 승리하면 포스트 진출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SK 승. 자, 그리고 마헨. 자, 언어반은 자,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게요.